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이고 결혼한 지는 이제 막 3년 차이자 올가을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입니다. 제 사연은 시가 식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고부 갈등은 아니고 얄미운 시누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누이 갈등이 꽤나 많길래 저도 제 사연을 보태봅니다. 절연이나 이혼을 고민할 만한 심각한 사연은 아니니 그저 가볍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저를 우습게 하는 시누이에게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호되게 갚아주긴 했고, 시누이도 시집을 가고 나서는 저랑 예전처럼 큰 갈등은 없어요. 어찌 보면 말하기 치사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기도 하기에 오늘 제 사연에 은근히 공감해 주실 분들이 많을 거라 기대됩니다. 제가 남편이랑 결혼했을 때 결혼 안 하고 저보다 2살 어린 시누이가 있었습니다. 처음 결혼하면 보통 생기는 갈등이 생활 방식 차이로 인한 남편과의 갈등이거나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많다지만 저는 시부모님도 남편도 아닌 시누이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화병이 날 정도로 저한테는 심각했어요. 결혼 전에는 당연히 몰랐고요. 결혼 전에 저는 남편과 시누이를 몇 번 만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시누이랑 꽤 사이가 좋은 남매였어요. 원래 남매들끼리는 결혼하면 대면대면하거나 말을 안 하는 사이도 저는 주변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보다 5살 어린 여동생을 꽤나 잘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 역시 가끔 만나 저녁을 먹거나 가볍게 맥주를 마신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저에게 굉장히 살갑게 굴었고 빨리 새언니가 돼서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는 말도 자주 했어요. 저는 친정에 시커먼 쌍둥이 남동생만 둘 뿐이라 남동생이 생긴 것 같아서 주변에 자랑도 많이 했고 좋았습니다. 시집간 친구들 중에 개 중에는 제가 시누이와 잘 지낸다고 하면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기도 했어요. 야, 너 시누이랑 가깝게 지낸다고? 어우, 아소라. 퍽이나 그렇게 되겠다. 원수는 안 되면 다행이지. 너 정말 시누이랑 여동생처럼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야? 왜 안 돼? 나보다 2살밖에 안 어리지만 난 귀엽기만 하더라. 나한테 언니 언니 하면서 얼마나 잘 따른다고. 요즘 세상에 뭐 시월드라는 게 예전만 하겠어? 나는 잘 지낼 자신 있는데? 그래? 뭐 네가 그런 마음이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 근데 결혼해봐야 알지 않을까? 원래는 가까이서 겪어봐야 전에 안 보였던 모습이 보이는 법이거든. 나 봐라. 나는 시누이는 아니지만 우리 아주버님 결혼 전에는 그렇게 우리 남편한테 든든한 형인 척 결혼하면 장남인 자기가 집안일은 든든하게 해결하겠다고 하더니만 결혼하고 나니까 우리 남편한테 맨날 돈 좀 없냐고 들들 볶더라. 그래서 나는 작년에 대판 싸우고 절연했잖아. 모름지기 시월드는 겪어봐야 아는 법이다. 딱 1년 겪어보고 얘기해. 그럼 나도 진짜 너희 시월드는 좋은가 보다고 인정할게. 그때는 친구 얘기를 웃고 넘겼어요. 지금 생각하면 웃기긴 합니다. 그때는 저도 결혼을 안 해봤으니 알 턱이 없었죠. 따지고 보니까 정말 결혼 선배인 친구 말이 맞았네요. 제가 가장 잘 지낼 수 있을 줄 알았던 신호와 지금은 그다지 절친한 사이는 아니니까요. 물론 굳이 갑을 관계를 따지면 제가 갑이 맞지만요. 결혼 전에 시누이가 저를 잘 따르긴 했지만 욕심이 좀 많다는 건 눈치채고 있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좋아한답시고 제가 가진 화장품이나 가방이나 옷을 꼭 따라 사고 싶어 한 적이 종종 있었거든요. 저는 시누이와 나이 차이는 2살밖에 나지 않았지만 전문직이에요. 약사입니다. 남편은 회계사이고 둘 다 대학 때 만나 연애하고 결혼까지 한 사이고요. 시누이는 작은 광고회사를 다니니 저와는 비슷한 또래라고 해도 당연히 수입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명품이나 비싼 옷만 사 입는 건 아닌데 주로 엄마랑 쇼핑을 하니 엄마가 보는 눈이 저보다는 나은 편이라 엄마가 하라는 대로 옷이든 살림이든 사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비싸도 질 좋고 비싼 브랜드 제품을 나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그때는 시누이도 20대였으니 입고 걸치는 거에 관심이 많았을 거예요. 저랑 자주 만나지는 않았지만 매번 저에게 옷을 어디서 샀는지 물어봤고
제가 어디서 샀다고 하면 이러더라고요. 우와, 나는 내 주변에 브랜드 옷 입은 사람 처음 봤어요. 좋겠다.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계산해도 언니 블라우스 하나 값도 안 되네요. 언니, 나중에 우리 오빠랑 결혼하면 우리 같이 옷도 돌려 입고 그러면 좋겠다. 우리 자매들은 같이 옷도 바꿔 입고 가방도 같이 메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럼 좋겠다. 그렇죠? 그러면야 좋겠지만 근데 아가씨랑 저랑은 옷 입는 취향도 다르고 무엇보다 사이즈가 다른데요. 저는 브랜드니 뭐니 아가씨만큼은 잘 몰라요. 그냥 거의 친정엄마랑 쇼핑을 하다 보니 좋은 걸 사게 되나 봐요. 원래 저희 엄마 보는 눈이 높고 워낙 고급져서요. 그래도 우리 신발 사이즈는 같잖아요, 언니. 오늘은 언니랑 신발만 바꿔서 신으면 안 될까요? 나 지금 언니가 신은 그 신발 예전부터 진짜 사고 싶었던 신발이었거든요. 딱 이번 주말까지만 신고 돌려줄게요. 저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차라리 옷이나 가방이면 모를까. 신던 신발을 바꿔 신는 건 너무 찝찝했거든요. 아무리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한다지만 신우이가 제 친여동생도 아니고요. 그때는 결혼 전이었지만 다행히 남편은 여동생을 잘 타일렀습니다. 시연아, 너 아직 오빠 결혼도 안 했는데 예비 세연이 곤란하게 할 거야? 엉뚱하게 무슨 신발을 바꿔 신자 그래. 이 신발은 내가 사준 거야. 나중에 너도 한 켤레 오빠가 사줄 테니까 바꿔 신자는 말은 하지 마. 다른 건 몰라도 어떻게 신던 신발을 벗어달라 그러냐? 그러자 신우이는 남편에게 눈을 흘기더니만 아이고, 오빠가 여자들 세계를 몰라서 그렇지. 원래 여자들끼리는 옷도 바꿔 입고 신발이고 가방이고 같이 돌려 쓰고 그래. 뭘 모르면 가만히 있어, 오빠는. 그래요, 아가씨. 제가 실은 여동생이 없어서 조금 낯설긴 하네요. 아가씨가 마음에 드는 건 아주 비싸지 않으면 다음부터 제가 저 살 때 아가씨 것도 같이 살게요. 사실 신발은 바꿔 신기가 좀 그래요.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언니 은근 예민하구나. 알았어요. 뭐 불편하다면 어쩔 수 없죠 뭐. 저는 사실 제 물건에 누가 손대거나 함부로 하는 건 싫어해요. 여자 형제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남동생들이랑 자라면서 하도 동생들에게 골탕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꼭 비싼 물건이 아니라고 해도 가족을 떠나 다른 사람 물건에 손대는 건 그닥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 신우이가 제 신발을 바꿔 신자고 한다든가 결혼해서 옷이며 가방을 빌려 쓰겠다고 할 때 당황스런 나머지 싫다는 대답을 못했어요. 물론 그렇게 하자고 긍정의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꼭 제가 가진 물건에만 욕심을 낸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저랑 한두 살 차이만 나다 보니까 제가 결혼 준비하면서 사는 살림이며 신혼집 인테리어며 제가 입는 드레스의 웨딩 촬영에 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신우이도 그때 만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결혼 생각이 있었겠죠. 신혼살림 사는데 뭘 사는지 코치코치 다 물어보길래 아예 저는 같이 가서 구경하자고까지 했습니다. 원래는 친정엄마랑 가는 거지만 2번 가면 어떠랴 싶어서 답사차 갔었는데 신우이는 제가 고르는 가구나 살림을 보고 입을 떡 벌리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신우이에 비해 돈도 더 잘 벌고 친정도 잘 사는 편이었으니까 가능한 수준의 혼수임에도 신우이는 부러워하면서도 되게 배 아파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저를 따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언니, 나도 결혼할 때 언니가 한 거 똑같이 할까 봐요. 보니까 언니가 눈썰미가 있네요. 나중에 나 결혼할 때도 언니가 같이 골라줄래요? 그래요? 사실 저보다는 우리 친정엄마가 안목이 있으셔서요. 아가씨 시집갈 때는 아가씨 취향대로 해야죠. 살림이든 뭐든 가격보다는 취향이 먼저잖아요. 아, 돈이 있어야 취향도 고려하죠. 사실 저는 언니처럼 하려면 아마 시집갈 날을 5년 뒤로 미루고 돈도 더 모아야 할걸요? 물론 언니랑 오빠가 보태준다면 가능할지도요? 자기도 하고 싶지만 저처럼 결혼하려면 앞으로 5년은 더 돈 모아야 한다는 소리를 하면서 돈 잘 버는 오빠랑 새언니가 보태주면 할 수도 있겠다는 말도 했는데 그냥 저는 신우이 말을 웃으면서 그냥 흘려버렸고요. 어쨌든 신우이가 욕심이나 질투 많고 속 없는 소리는 가끔 했지만
마음 씀씀이가 고약하다거나 저한테 못되게 굴 거라고는 결혼 전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자기 동생 철없이 굴 때 제가 잘 맞춰주니 고맙다며 나중에 결혼해서 혹시 동생이 저에게 함부로 굴면 잘 타이를 테니 속상한 거 있으면 꼭 말하라는 당부도 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알겠다고 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뭐 시누이 때문에 맘 상할 일이 결혼해서 얼마나 있겠나 싶었습니다. 어쨌든 신혼 초에는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느라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우리 신혼집은 친정과도 가깝고 시댁과도 가까웠습니다. 보통 여자들은 시댁이랑 가까이 지내는 거 엄청나게 싫어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오히려 양가 가까워서 장점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집안 행사든 명절이든 힘들게 오고 갈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가까워서 그런지 시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친정엄마도 그렇고 일주일에 2번 저희 내외가 출근하고 나면 오셔서 반찬도 챙겨주시고 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주로 청소나 집안 정리를 제가 미처 못하는 부분을 해주신 적이 많고 시어머니는 아들 먹을 거리가 걱정되셨는지 밑반찬 같은 걸 살뜰하게 챙겨주셨어요. 그건 정말 감사했어요. 남들은 굳이 아들 내외 없을 때 오는 게 불편하지 않겠냐 하시겠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집에 오면 우렁각시가 다녀간 것처럼 반찬이 냉장고에 채워져 있고 집안도 깨끗해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저는 자꾸 불편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부모님들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지만 우리 없을 때 부모님이 드나드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싶었어요. 물론 친정엄마 때문에 불편한 일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반찬 챙겨주시는 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셔서 반찬 챙겨주러 냉장고만 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 시어머니가 오시는 게 영 불편했습니다. 그걸 어찌 알았냐면요. 한 번은 시댁에 갔는데 마침 시누이가 외출하려는지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보니 너무 놀라웠습니다. 시누이가 제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없어졌는지도 몰랐던 옷을 입고 있으니 저는 당연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누이가 따라 산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결혼 전에 제가 엄마와 백화점 가서 샀던 제 옷인데 그걸 시누이가 입고 나오다니요. 그런데 시누이는 전혀 거리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슬쩍 물어봤습니다. 아가씨, 혹시 입고 있는 그 옷 어디서 나셨어요? 혹시 내 옷 아닌가요? 네? 이 옷 언니 거예요? 엄마가 입으라고 갖다 준 건데. 엄마가 어디서 얻어온 옷인 줄 알았지 언니 옷인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가요? 아, 어머니가 우리 집 오셨다가 가셨나 보네요. 그럼 저한테 가져간다고 말씀이나 해주시지.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왜 내 옷을 아가씨가 입고 있나 해서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어머니를 쳐다봤는데요. 어머니는 딴청을 피우시면서 하신다는 말이요. 그 옷. 내가 너희 집에 갈 때마다 네가 맨날 구석에 걸어두길래 안 입는 건 줄 알고 갖고 왔어. 딱 보니 우리 희수한테도 맞겠다 싶어서 말이야. 괜찮지? 가만 보니 너는 옷도 많더라. 어머니, 그래도 저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가져가시려면 저한테 말씀은 해주셨어야죠. 아가씨가 내 옷을 입고 나와서 놀랐네요. 어머, 이게 언니 옷이었어요? 엄마도 참. 엄마가 이건 잘못했네. 언니 옷을 왜 말도 없이 가져와서 주는 거야, 엄마?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엄마. 앞으로 내가 직접 언니한테 빌릴 거 있으면 빌려서 쓸 테니까. 근데 언니, 이 옷은 내가 언니 건 줄 몰랐고 지금 나가야 하니까 일단은 입고 와서 돌려줄게요. 그래도 되죠? 시누이가 시어머니에게 동조하기보다는 엄마가 잘못했다면 나무라길래 시어머니가 도리어 민망해하셨습니다. 어쨌든 시누이가 돌려준다고 하고 시어머니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으면 다음에는 안 그러시겠다 싶어서 알았다고 했어요. 입고 나서 나중에 돌려달라고요. 기분은 솔직히 나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기도 했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정확히 판단을 못했어요. 게다가 결혼 이제 막 한 새댁이
시댁에서 왜 내 옷을 함부로 가져갔냐고 따질 만한 배짱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마침 그 옷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시누이는 그때까지도 제 옷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세탁을 맡겼나 보다 했어요. 저는 남의 옷을 빌려 입은 적은 없습니다만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아무리 한 번 입은 옷이라도 세탁은 해서 돌려줄 테니까요. 게다가 시누이가 가져간 옷은 실크 디테일이 있는 옷이라 오염에 약하기도 했고요. 그간 시어머니는 우리 신혼집에 왔다 가신 적이 있어도 제 물건에 더 이상 손은 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일주일을 기다려도 시누이는 제 옷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다리다 못한 제가 시누이에게 옷을 돌려달라고 할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갔을 때 기가 막힌 광경을 봤어요. 글쎄, 절대 물 세탁하면 안 되는 제 옷이 시댁 베란다 빨래거리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겁니다. 너무 황당해서 바로 옷을 내렸는데 가까이서 보니 더 황당했습니다. 옷 앞섭에 무슨 기름기 있는 음식을 쏟은 건지 묻힌 건지 그걸 어떻게든 지워보려고 마구 비벼댄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소매 한쪽은 올이 정말 뜯겨있기까지 했습니다. 옷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못 돌려줬겠구나 싶었는데 마침 시누이가 옷을 들고 있는 저를 보고 머리를 긁적이더니만 이러는 겁니다. 언니, 봤구나. 제가 그날 술을 먹고 옷에 토하는 바람에. 참 어째요, 언니? 제가 수습해보려고 물빨래도 해보고 드라이도 다시 하긴 했는데 영 새 옷처럼 회복이 안 되나 봐요. 언니, 진짜 미안해요. 어차피 버린 옷이라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혹시 언니 이 옷 돌려받기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죠? 아가씨가 돌려주겠다고 한 거니 당연히 기다리고 있었죠. 이 옷 제가 처박아 둔 옷 아니고 아끼느라 아주 가끔씩만 입는 옷이었거든요. 근데 옷에다 토를 하다니요. 어쨌든 옷은 제가 가져갈게요. 세탁소에 다시 한번 맡겨봐야죠. 그러자 신우이가 셀쭉한 표정을 하더니만 저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언니는 옷도 많으면서 그까짓 옷 하나 제가 못 입게 만들었다고 지금 기분 나쁜 티 내는 거예요? 언니, 우리 결혼 전에 서로 옷 같이 빌려 입기로 해놓고서는 지금 너무 짜치게 구는 거 알아요? 아가씨, 옷이 많건 적건 남의 물건을 어쨌든 어머니가 마음대로 가져가신 거였는데 깨끗하게 돌려주셨어야죠. 어쨌든 이번 일은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도 또 이러시면 정말 곤란해요. 알았어요, 언니. 이럴 일 없으니까 다음번에는 마음에 드는 물건 있으면 언니한테 꼭 얘기하고 빌릴게요. 저는 신우이가 앞으로 저에게 얘기하고 빌리겠다는 말이 더 무섭더라고요. 그 옷은 결국 찝찝해서 버렸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신혼집에 왜 그리 시가 식구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그것도 불만이었습니다. 제가 굳이 불만을 표출하지 않아도 남편이 얘기하긴 했습니다. 어머니, 주중에 우리 챙겨주시는 건 집사람한테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신혼이잖아요. 처가에서는 오라는 소리도 안 하시는데 매번 우리 집 들락거리고 저희 오라고 하시니까 힘들어요. 저희도 주말밖에 못 쉬는데 주말에는 좀 쉬어야죠. 남편이 볼멘 소리를 하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대번에 이렇게 받아쳤어요. 뭐? 겨우 10분 거리 살면서 한 달에 한두 번 보는 것도 웃기는 일이야. 원래 결혼해서 초반에는 식구들에만 자주 집안 오가면서 밥도 먹고 그래야 친해지고 가족 같아지고 그러는 거지. 아들, 너 그렇게 말하면 네 마누라가 욕먹는 거야. 새아가가 너한테 싫다고 시킨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되잖니? 그래, 오빠. 그건 엄마 말 맞아. 난 새언니 집 오는 거 좋더라. 오면 언니랑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나도 결혼 얼마 안 남았는데 조언 얻을 것도 많단 말이야. 신우이는 조언을 얻어서 좋다는 게 아니라 아마 좋다는 일이 따로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 오면 한 번도 빈손으로 그냥 간 적이 없어요. 꼭 뭐라도 저에게 얻어가야 직성이 풀리는지 달라는 말을 참 쉽게 했습니다. 언니, 이 화장품 2개네요? 마침 나도 이 제품 써보고 싶었는데 새 거 하나는 저 주면 안 될까요? 네, 아가씨. 그럼 가져가세요.
달라는데 싫다고 하기도 뭐하잖아요. 싫다고 하면 신우이에게 화장품 하나 주기 싫어하는 쪼잔한 올케가 될 것 같아서요.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제가 안 입는다는 옷은 당연히 챙겨가는 거고요. 심지어 가방까지 안 드는 거 있으면 달라고 했습니다. 여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방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주 안 들지만 소장하는 거에 의미가 있기도 하고 자주 안 들고 다녀도 자리에 맞춰 언젠가는 들 일이 있으니 가지고 있는 건데 장식해 놓은 가방을 보며 달라는 말도 했어요.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신우이가 가방 빌려달라는 말은 거절했습니다. 워낙 고가이기도 했고 대부분 결혼 전에 친정엄마가 사주신 것들이 대부분이라 저에게는 추억의 물건이었거든요. 신우이가 조심성만 있었으면 빌려줬겠지만 그간 전적으로 봐서는 가방을 아작내서 가지고 올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아끼는 몇몇 가방들은 혹시 신우이가 뒤질 것을 감안해 드레스룸 한 구석에 잘 감추어 놓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방은 못 빌려준다고 거절하면 신우이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면서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는 가방이라나요? 가만 보면 신우이가 무력이 참 많더라고요. 특히 우리 집에만 오면 눈을 빛내며 제 살림이며 물건을 탐색하다가 꼭 달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거리낌 없는 성격이라 해도 신혼부부 방까지 들어가는 건 사실 예의의 문제인데 신우이는 거침이 없었어요. 드레스룸에 들어가 제 옷을 함부로 입어보다가 저보다 덩치 큰 몸을 옷에 구겨 넣는 바람에 단추가 날아가 버리거나 옷을 늘려놓기도 했어요. 언니는 진짜 돈을 잘 버니까 뭐 하나 사도 다 비싼 것만 있는가 봐요. 언니, 저 이 옷 좀 빌려주면 안 돼요? 제가 이번 주에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는데 고이고이 입고 돌려줄게요. 아가씨한테 그 옷이 맞을까요? 좀 작아 보이는데. 언니, 이거 원피스라서 괜찮아요. 내 몸을 구겨 넣어서라도 입고 싶어요. 꼭 저번처럼 더럽히는 일 없을 테니까 꼭이요. 제가 있을 때 빌려달라고 하면 그래도 몇 번 입고 제대로 돌려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신우이가 주말이 아닌 제가 집에 없는 시간에 시어머니와 종종 같이 들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제 물건들을 함부로 뒤져보며 뒤늦게 빌려간다며 사진과 문자만 덜렁 보내놓은 일도 있었습니다. 돌려만 주면 상관없냐 하실 수도 있어요. 신우이가 제 물건이 좋아서 그러는데 가족끼리 뭐 그 정도는 빌려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올케로서 너그럽게 생각하라고 하실 분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제 동생이 그랬다면 벌써 저에게 머리카락 뜯겼을 겁니다. 신우이라서 싫은 소리 안 하려고 참고 또 참은 거죠. 특히나 신우이는 제 옷이든 신발이든 빌려간 것들을 한 번도 곱게 쓰고 돌려준 적이 없었어요. 옷에는 늘 오염을 들여왔고 신발은 일주일만 지났어도 주야장천 신었는지 굽이 비스듬히 닳아서 왔습니다. 비싼 가죽 스킨에 스크래치 내는 건 기본이었고요. 가방을 모시고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겠지만 솔직히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여자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스트레스 받아 하니까 결국은 남편이 나서서 신우이를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야, 희수야. 너는 새언니 물건을 썼으면 제대로 돌려줘야지 빌려준 사람 짜증나게 이게 뭐냐? 게다가 너 저번에는 우리 집사람한테 말도 안 하고 옷도 가져갔다며? 새언니가 얼마나 속상했는 줄 알아? 너 이럴 거면 오지 마. 엄마도 반찬이고 뭐고 다 안 먹어도 되니까 그 핑계로 오지 마세요. 하지만 그래도 소용없었습니다. 남편이 현관 비번을 바꾸었지만 간혹가다 시어머니가 무작정 저희 집에 오셔서는 현관문 비밀번호 당장 대라며 문 앞이라고 하면 가르쳐드려야지 별 수 없잖아요. 급기야 어느 순간부터는 신우이가 아예 시어머니도 없이 혼자 고양이처럼 우리 집을 들락거리더니 혼자 셀프 렌탈과 셀프 반납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어찌 들어갔는지야 뻔하죠. 시어머니가 가르쳐준 게 뻔히 보였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남편에게 말했는데 남편도 신우이에게 여러 번 잔소리했어요. 그러면 신우이는 꼭 서운하다고 눈물까지 보이곤 했습니다. 남편이 신우이가 저를 우습게 한다며 여러 번 나무란 탓에 다행히 신우이가 저 없을 때
우리 집에 마음대로 드나드는 일은 없었는데요. 한 번은 신우이가 자기 살림 장만하는데 우리 신혼집에 있는 것들을 참고하겠다면서 우리 집에 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뻔질나게 우리 집 드나들면서 부러워하며 사고 싶어 했던지라 뭘 새삼스레 와서. 그런데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신우이가 간다는 말도 없이 사라졌더라고요. 잠깐 화장실에 갔나 했는데 하도 안 오길래 전화를 했더니만 글쎄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갔다는 겁니다. 제멋대로인 우리 신우이라면 뭐 놀랍지도 않은 일이라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저는 신우이가 마치 일기 쓰는 듯 바꾸는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신우이가 자기 예비 신랑과 어디 멋진 식당에 간 듯한데 행복해 보이는 사진 속 들고 있는 가방이 어디서 많이 본 듯 했거든요. 그 가방은 제가 혹여 신우이가 우리 집에 뒤져 가져갈까 싶어 드레스룸 한 구석에 일부러 허름한 더스트백에 넣어 보관해둔 저의 최애 가방이었습니다. 그 가방은 예물 가방은 아니었지만 제가 결혼할 때 엄마가 평생 쓸 가방으로 하나 장만해주고 싶다면서 선물해 주신 H사 가방이었거든요. 그 가방은 웨이팅 걸어도 사기 힘든 가방인데다 대놓고 나 명품이요 하는 가방이 아니라서 아는 사람만 아는 가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신우이가 가지고 있다니요. 제가 알기로는 신우이는 명품 가방은 없어요. 그래서 시집갈 때 하나 좋은 거 장만할 생각에 들떠 있었고요. 저한테 어떤 브랜드 가방이 예물 가방으로 좋냐면서 샤넬이니 디올이니 고민하는 걸 몇 번이나 봤으니까요. 깜짝 놀라 집에 와서 드레스룸에 제 가방을 확인했는데 역시나 없었습니다. 그제야 지난번 우리 집에 왔을 때 말도 없이 사라진 이유가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신우이에게 전화해 뭐라고 했어요. 아가씨, 혹시 지난번에 우리 집 온 날 그날 드레스룸에서 내 가방 가져가셨어요? 아가씨 카톡 프로필에 보니까 내 가방이 있던데요. 집에도 가방이 없고요. 그랬더니 신우이는 뻔뻔하게 이제야 생각이 났다는 듯 말했습니다. 네? 아, 그 가방. 네, 언니. 그거 언니가 구석에 허름한 더스트백에 넣어놨길래 안 쓰는 건 줄 알고 그냥 말 안 하고 가져왔는데요. 그 가방 왜요? 제가 다음 주에 가져다 놓을게요. 저는 신우이의 태어난 목소리에 그만 빽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아가씨! 그 가방 제가 정말 아끼는 거예요. 친정엄마가 저 시집갈 때 선물로 큰맘 먹고 사주신 거고요. 그런데 그걸 말도 없이 가져가요? 아니, 그렇게 소중한 거면 잘 보관을 하지 왜 방구석에 놔둔 건데요? 나는 언니가 버리려고 놔둔 줄 알았죠. 아가씨, 그 가방 브랜드 아가씨도 알죠? 모를 리가 없을 텐데요. 그럼 제가 버리려고 놔둔 게 아니라는 건 아셨을 거잖아요. 비싸고 안 비싸고를 떠나서 남의 걸 가져갈 거면 말을 하고 가져가야지. 대체 이게 무슨 짓이래요? 그동안 제가 바보라서 참은 줄 아세요? 당장 가져오세요. 저한테는 소중한 거예요. 언니, 언니랑 내가 남이에요? 남의 걸 가져가다뇨. 멀쩡히 쓰고 가져다 놓으면 되는 거지 왜 그리 섭섭하게 그래요. 가족끼리 네 거 내 거가 어딨어요? 같이 쓰는 거지. 알았어요, 알았어. 제가 내일 당장 퇴근하자마자 가져다 놓을게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신우이는 외려 저에게 성질을 내면서 사과 한마디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가방을 가져간 것도 그렇지만 신우이의 뻔뻔함에 너무 화가 났던 저는 그날 퇴근해 집에 온 남편에게도 엄청 짜증을 냈습니다. 아가씨는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오늘 무슨 일 있었는 줄 알아? 글쎄 아가씨가 내 가방을 또 말도 없이 가져갔더라. 그 가방 우리 엄마가 결혼할 때 선물로 준 가방이야. 가격도 가격이지만 나한테 정말 소중한 물건이라고. 이게 도둑질이 아니면 뭐냐고. 뭐? 희수가 또 당신 가방을 가져간 거야? 아유, 내 이 녀석을 그냥 내일 가져오기로 했으니까 당신 똑바로 얘기 잘해. 나 더 이상은 못 참아. 앞으로는 우리 집에 시어머니고 시누이고 아예 못 오게 하고 현관 비번도 절대로 안 알려줄 작정이니까. 다음 날 가방을 가져왔는데
저는 또 한 번 열받고 말았습니다. 겨우 일주일 새에 제 가방을 얼마나 들고 다녔는지 손잡이가 그새 반질거리도록 손때가 묻어 있었고 보관도 잘못해서 가방에 주름져 있었습니다. 가방을 여니 향수 냄새가 진동했고요. 제가 화난 얼굴을 하니 남편 역시 신우이에게 나무라는 언성이 좀 높아졌어요. 야, 김희수, 너 지금 이게 무슨 예의 없는 짓이야? 네 새언니 물건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 게다가 이번에는 좀 심하잖아.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화난 줄 알아? 그리고 가져갔으면 남의 물건을 좀 곱게 쓰던가. 이게 뭐냐? 그런데 신우이는 단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고 제 가방을 바닥으로 휙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이깟 가방 하나에 부부가 쌍으로 유별나다 유별나. 자, 가방 여기 있어. 가족끼리 가방 하나에 정말 치사하게 구네. 오빠도 언니 말만 듣고 동생한테 이렇게 화를 내냐? 아주 연도 끊을 기세네. 야, 너 이게 지금 무슨 버르장머리야? 아무리 네 새언니가 2살밖에 차이 안 나지만 이건 무시하는 행동인 거 몰라? 너 당장 새언니한테 사과 안 해? 아이고, 대단한 가방 가져가서 마음대로 쓴 거 죄송합니다. 새언니, 언니도 가족끼리 이렇게 인색하게 구는 거 아니에요. 결혼 전에는 자매처럼 지내자더니 저도 너무 서운하네요. 그러면서 제 대답도 안 듣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사이가 어색해진 건 말할 것도 없죠. 저는 신우보기가 껄끄럽기도 하고 불쾌해서 결혼식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신우이는 자기 결혼을 앞두고 우리 집에 들락거리는 일은 더는 없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제가 살림장만 했던 것들을 똑같이 따라하고 싶어 했지만 생각대로 다 하지는 못했더라고요. 신혼집은 시댁 근처 가까운 곳에 얻었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가보자고 할 때도 안 갔습니다. 결혼 선물도 남편에게 알아서 하고 싶은 액수로 보태주라고 했고요. 저도 은근히 뒤끝이 있는 스타일인지 신우이와의 일이 마음의 응어리로 남아서 뭘 해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신우이는 여자들이 다들 결혼할 때 워너비로 장만하고 싶어 한다는 샤넬에서 예물로 가방을 받았다면서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요. 저한테는 없는 브랜드의 가방이지만 솔직히 신우이가 자랑을 하든 말든 관심도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저에게 뭐 하나 해준 것도 없이 바라기만 하길래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물론 남편이 자기 동생 시집 간다고 축의금은 해줬고요. 신우이 결혼하고 나서는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아마 예전처럼 자주 볼 일은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결혼하고 가서 신혼여행을 가 있을 동안 시어머니가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신우이 집을 정리할 게 있다길래 저도 굳이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 집에 한 번도 안 가보기도 했고 어디 얼마나 나를 많이 따라했나 궁금하기도 했어요. 뭐 나름 애를 쓰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신우이 안방을 대강 정리하다가 그렇게나 자랑하던 예물 가방이 떡하니 화장대 위에 올려져 있는 걸 봤습니다. 마치 자랑하듯이 말이죠. 그걸 보니 신우이를 골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역지사지.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역지사지 내자를 알려주려면 이 방법이 제일이겠다 싶어 저는 그대로 신우이의 가방을 어깨에 메고 집을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이 없으셨는지 제가 신우이 가방을 메고 나온 것도 모르시더군요. 신우이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가방이 없어진 걸 알면 얼마나 놀랄까 생각만 해도 통쾌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양가 인사를 마치고 신혼집을 간 신우이는 바로 가방이 사라졌다는 걸 알아챘을 겁니다. 저에게 바로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길래 저는 태연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도 시어머니의 다급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야가, 너 혹시 우리 희수 가방 본 적 있니? 아, 왜? 우리 며칠 전에 희수 신혼집에 갔었잖아. 혹시 네가 가져온 거 아닌가 해서. 희수가 아주 난리가 났는데 집에 왔더니 글쎄 예물로 산 명품 가방이 없어졌다고 울고불고 실신지경이란다. 오죽하면 최서방이 나더러 가방 본 적 있냐고 전화를 했더라고. 저는 태연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가방이요? 아, 그거 너 뭐 하는 거 있어?
설마 네가 가져간 건 아닐 테고. 네가 지금 희수한테 연락해봐. 지금 아주 최서방을 들들 볶고 난리를 치는가 봐. 저는 전화할 것도 없이 신우이에게 가방을 사진으로 찍어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늦은 시간에 신우이가 옷도 제대로 안 걸치고 우리 집에 득달같이 쳐들어왔더라고요. 문을 열어주자마자 신우이는 저에게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언니 대체 뭐예요? 가방, 내 가방 빨리 내놔요. 어머 아가씨, 마음이 급하긴 했나 보다. 사진 보고 전화도 없이 이 시간에 달려오다뇨. 아가씨 혼자 온 거예요? 저는 빙긋이 웃으면서 말했지만 신우이는 우리 집에 들어와 문까지 열어젖히며 자기 가방을 찾느라 바빴습니다. 언니, 진짜 왜 이래요? 언니가 무슨 짓 한 줄 알아요? 이게 도둑질이 아니고 뭐예요? 왜 우리 집에 와서 내 예물 가방을 말도 없이 가져간 건데요? 저는 태연스레 신우 말에 대답했습니다. 아가씨가 그냥 화장대 위에 올려놨길래 소중한 가방 아닌 줄 알았죠. 뭐 나름 예뻐서 제가 며칠만 쓰다가 가져다 놓는다는 걸 깜빡했네요. 요즘 약국일이 좀 바빠서요. 며칠만 쓰다 가져다 놓을 거였는데 뭘 이 밤에 달려오고 그러세요? 뭐라고요, 언니? 그 가방 보는 것만으로도 좋아서 화장대에 올려놓은 거라고요! 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남의 걸 물어보지도 않고 가져가요? 어머, 남이라뇨 아가씨.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말 안 하고 이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사이 아니었어요, 우리? 아가씨도 우리 집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가방이며 옷이며 함부로 써놓고 나한테는 이러시다니요. 정말 실망이네요. 저는 신우이가 저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그러니 신우이는 할 말이 없는지 뭐라고 더 성질도 못 내더라고요. 아무튼 언니, 빨리 돌려주세요. 저도 결혼했으니 앞으로는 언니한테 철없이 구는 일 없을 거예요. 그때 일은 늦었지만 사과할게요. 제발 돌려주세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신우이의 가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신우이는 다급하게 자기 가방을 받아들더니 요리조리 살피고는 가슴을 쓸어내리더라고요. 솔직히 못된 마음을 먹었다면 저도 신우이 가방을 더럽게 마구 굴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 혼내주겠다는 계획이었어서 처음 가져간 상태 그대로 보관하다가 돌려줬습니다. 멀쩡하죠? 어때요, 아가씨? 가방 없어졌을 때 가슴 철렁했어요? 그럼 예전에 아가씨가 저한테 소중한 가방 말도 없이 가져갔을 때 내 기분이 어땠는지 이해하겠네요? 신우이는 가방을 안아들고 멋쩍은 표정만 지을 뿐 말이 없더군요. 뭐 그렇죠, 언니. 암튼 내가 예전 일은 사과한다고 했잖아요. 시간 늦었으니 가볼게요, 언니. 앞으로는 우리 집에 오실 때 꼭 얘기하고 와주시고요. 어머 아가씨, 그건 제가 내내 하고 싶던 말이었어요. 그럼 우리 아무리 가족이지만 오늘 이후로는 선은 지키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알았죠? 뭐 알았어요, 언니. 암튼 내 가방 무사히 돌아왔으니 전 그걸로 됐어요. 밤늦게 와서 죄송해요. 오빠 있었으면 또 한 소리 들을 뻔했네. 저 이만 가볼게요. 저는 비록 한 번뿐이었지만 신우이에게 제가 당했던 일을 고스란히 되갚아줌으로써 역지사지가 뭔지를 몸소 가르쳤습니다. 신우이는 다행히 그날 이후 저에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자기도 결혼한 직후라 양가 인사다니랴 식구들 챙기랴 정신없었을 겁니다. 나중에 자초지정을 시어머니에게 얘기했더니 어머니도 엄청 민망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시어머니도 처음 결혼 초반에는 제 방을 함부로 뒤져 옷을 가져가셨고 그걸 신우이가 보고 배운 것 같았으니 며느리인 저에게 창피하셨겠죠. 그 일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신우이는 예전처럼 저를 함부로 대하거나 우리 집에 와서도 제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이제는 함부로 우리 부부 없는 집에 오시기보다는 우리 보고 가져가라고 하시거나 주말에 우리 있을 때 오셔서 챙겨주시곤 했어요. 신우이와 자매처럼 가깝게 지내지는 않고 있어요. 신우이도 시집을 갔으니 며느리 노릇하느라 바쁘기도 할 테죠. 하지만 그 일로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살지는 않습니다. 만약 신우이가 아예 구제불능인 인성이었다면 절연도 고려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똑같이 신우했던 짓을 되갚아준 이후로는 본인도 조심하고 있다는 걸 보면
아주 막대먹은 인간성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신우이는 저를 이제 함부로 대하지 않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이 정도로 지내면 되는 거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저는 저의 개인적인 것들을 굳이 공유하고 싶지 않거든요. 어찌 우연히 저와 같은 상황이 되어 신우이를 참교육하고 보니까 속도 시원하기도 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게 되어 저는 아주 만족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마침 저는 임신을 해서 올가을 출산도 앞두고 있고요. 남편이 남의 편이 아닌 내 편인 걸 누구보다 더 아는지라 마음이 든든하기도 하네요. 주변 친구들 중에는 시가 식구들을 아예 보지 말라고 살라는 조언도 있긴 했어요. 하지만 우리 남편이 친정 부모님께 잘하듯 저는 앞으로도 시어머니께 자식이 된 도리는 다 하면서 살아갈 생각이에요. 그리고 아니다 싶은 건 참지 않고 즉시 말할 거고요. 그게 오히려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분들의 의견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새겨 듣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저의 개인적인 사연을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